어 근데 네. 음. 자 강의 시작할게요 이제. 5분 됐으니까. 강의 목차는 첫 번째, 저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오지랖적인 발언 하나, 그리고 웹툰의 정의, 그리고 웹툰을 만드는 구성 요소, 네 번째로 이야기의 구조에 대해서 가볍게 핥고 지나갈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긴 시간 동안 할 수 다 하나씩 할애를 긴 시간을 들여서 할애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왔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목차를 구성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 추가적으로 어 강의를 개설을 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네. 음. 이야기 쓰는 초보들을 위한 오지랖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요. 음. 이 초보자들이 항상 하는 실수들이 있거든요. 이야기는 설득의 과정입니다. 이 설득이라는 거는 다음 편을 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설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고 저도 그랬고, 초보자 때 하는 실수는 내 이야기 아니면은 나를 너무 투영하게 되거든요. 주인공의 뭐 성격, 배경, 어떻 뭐가 됐든 간에 창작자인 나의 욕망, 그리고 어두운 측면, 그리고 꼭 내가 투영됐다고 뭐 나의 뭐 자서전이라든지 수기 이런 게 아니라 내 취향, 내가 집착하는 부분, 그리고 어디에 꽂힌 부분 등 그거를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만화에 그런 거를 투영을 해 가지고 잘 된 경우도 되게 많아요. 처음부터 잘 된 경우도 되게 많은데 사실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잘 되는 경우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한 10 정도면 안 되는 경우는 90 정도. 근데 이유들이야 많겠지만은 결국 '왜 안 됐냐.'라고 하면은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안 됐을까요? 결국에는 재미가 없어서인 거죠.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다음 편을 볼지 말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서 실패를 했다는 거는 이게 결국엔 재미가 없었다는 거고 설득이 실패했다는 거죠. 이게 내가 투영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실패하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 내가 아는 거를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해서 배경 설명, 캐릭터 설명들을 다 배제를 하고 그때의 내 기분, 그 이미지, 가지고 있는 그 장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이미지들만 막 소비하고 남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자들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몰라 하고 그럼 난해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그 의도 전달에도 실패하게 되겠죠.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 이해도 안 가는데 이거를 내가 다음 편까지 볼 그 비용을 내어 주질 않는 거예요, 독자가. 음.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설명식으로 가서 재밌는 부분이 나오기도 전에 독자가 지쳐 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나한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나한테 말을 걸었는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 친구가 지방 어디 출신이고 어떤 집안에서 나와 가지고 어디 학교에 나왔는데 하고서 본 이야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한 10 분부터 잡아먹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웹툰 처음에 들어갈 때 막 세계관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설명하고 들어가서 한참 있다 본론이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이 의도를 전달하기도 전에 독자가 먼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지루해 하니까. 그래서 일단 설득을 하려면은 입구부터 이제 딱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은 재미있거나 무지무지하게 매력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잘생긴 남자들은 되게 웃기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 재밌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매력적이거나 되게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훅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 근데 뭐 그거는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사실 되게 메신저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를 구축을 시킬 때 어떻게 매력을 느끼느냐, 어떻게 내 매력을 느끼게 하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근데 그러면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재미가 없는 건가? 내 얘기는 재미가 없나? 내가 매력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럼에도 내 취향이나 나를 투영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면은 짧게라도 시작해서 끝을 좀 내보면 어떨까. 그럼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되게 자의식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을 하든지 그 자의식을 빼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차 있는 자의식을 창작으로 좀 뽑아내면은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은 잘 되는 거 먼저 해야 돼요?'라고 했을 때 그냥 좋아하는 거를 먼저 해 보는 게 어떻냐. 음. 뭐 사실 좋아하는 거를 딱 했을 때 엄청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래도 한번 해 보는 거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거 들어올 틈이 생기거든요. 음. 그래서 매력적이게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은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배울 거라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대답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좀 소프트하게 그 매력적이게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교양 상식적으로 웹툰이란 것에 대해서 좀 배우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웹툰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용어래요. 네. 보통 웹에서 서비스되는, 네, 디지털 만화를 지칭하는 한국에서 인터넷 만화, 그래서 되게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고유 명사라고 해요. 예. 그래서 혹시 1990 년대에 그 마린 블루스 아시는 분? 보셨던 분? 여기서 이제 말하면 이제 연배가 나오지. 동년배. 동년배들이다. 맞아요. 맞아요. 예. 저 저는 마린 블루스 고등학생 때였나? 맞아요. 고등학생 때 저희 오빠가 군대를 갔는데 오빠가 맨날 마린 블루스 기다리다가 군대 가면 이제 못 보니까 제가 프린트해 가지고 우편으로 편지에 넣어 가지고 보내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 맞아요. 그러고 나서, 예, 맞아요. 그러고 2000 년대부터 초반부터 다음 웹툰 세상이라고, 다음 만화 속 세상이구나. 그때는 웹툰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았어. 다음 만화 속 세상으로 시작으로 네이버, 야후, 네이트, 그런 것도 이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스마트폰이 2000 몇 년도에 보급이 됐죠? 예. 그때부터 많이들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그 출 습 학습 만화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었는데 그 작가님께서 이 조그마한, 그때는 막 한 이 손가락 3 마디 요만한 모니터였잖아요, 화면이, 액정이. 여기서 이제 만화 나오는데 요거를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보겠냐. 이제 웹툰 이거 금방 없어지고 세상은 종이 만화가 지배한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액정이 이만큼 커졌죠. 액정이 이만큼 커졌죠. 네. 그러면서 엄청 빠르게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2020 년이 옵니다. 2020 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음. 전 세계인들이 방구석에 처박혀서 어
웹툰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넷플릭스도 물론 봤지만 그때 웹툰의 수요가 쫙 하고 들어와 가지고 근데 히키코모리 아닌 사람도 코로나 때는 웹툰을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지루하니까. 음. 그러면서 진짜로 물밀듯이 그때 막 노를 막 엄청 저었어. 노를 막 저어 가지고 사업 확장이 쭉 되고 뭐 작품들이 이렇게 쑥 되는데 지금은 좀 많이 힘들긴 해요, 웹툰 시장이. 웹툰 시장이 힘 힘든데 우리 같이 이겨냅시다. 네. 같이 이겨내 보도록 하여요. 지금은 그래서 거의 웹툰이 진짜 대세가 됐죠. 네. 저 때는 만화 그린다고 웹툰 그린다고 하면은 웹툰 안 그리는 척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웹툰 그린다 그러면 저도 웹툰 이거 보는데." 뭐 그러잖아요. 굉장히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툰 뭐 이모티콘 맞아요. 음. 뭐 팬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졌죠. 출판 만화 시장도 많긴 많은데 그 학습 만화를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네 맞아요. 팝업 스토어, 마루는 강쥐, 뭐 야한 남자, 가비지 타임 이번에 가비지 타임 나온 것도 엄청 흥행했대요. 그래서 다들 되게 그 웹툰의 대중화가 많이 되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지나지 않고 이 힘든 지금 시기를 공부하면서 잘 버티면은 '다음 노 저을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마저 해 보도록 합시다. 음. 맞아요. 그래서 웹툰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잖아요. 웹툰이 웹에서 디지털로 서비스되는 만화라고 했잖아요. 만화의 정의를 찾아보면은 이런데요. 네. 만화는 의도된 순서로 병렬된 그림 및 기타 형상들. 이거를 만화의 정의라고 네 했습니다. 출처는 다들 되게 유명한 만화책이에요. 만화의 이해. 만화의 이해 책이 잠시만요. 음. 네. 다들 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만화의 이해에 나온 정의입니다. 이거 안 보셔도 만화 그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냥 교양서 같은 거예요. 전공 교양서. 만화를 그린다는 거는 근데 다들 그 그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이게 그림의 매력에 빠져서 만화를 좋아하기 시작한 게 대부분이라서 다들 그림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만화를 그린다는 거는 테즈카 오사무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잘 만화는 사물을 똑같이 옮겨 그리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그리는 것. 내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만화를 그리는 것이라고 네 했습니다. 그 정의로 돌아가면은 만화는 의도된 순서로 병렬된 그림 및 기타 형상들이라고 했어요. 그 그림 말고도 중요한 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나 더 되는 거예요. 음. 네 가지나 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졸라맨처럼 그려도 만화는 그려져요. 그러니까 뭐 그림 빼고 그림이랑 기타 형상들을 의도된 순서로 병렬시키면 만화가 되는 거예요. 음. 그림을 제외를 하고 나면은 사실 만화라는 거는 내 머릿속 이미지를 종이에다가 옮기는 그 설계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림보다 중요한 거는 의도입니다. 의도. 네.
그래서 이 의도를 도와주는 장치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기타 형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기타 형상들이라는 거는 그림 빼고서 그림 주변에 있는 장식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말해요. 말풍선, 효과음, 말풍선이랑 이 효과음이랑 글로도 이 자체가 그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컷에 꼭 그림이 안 들어가도 대사나 그 효과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만으로도 컷 하나를 컷 하나를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런 연출들 많이 보셨죠? 네. 꼭 칸 안에 그림을 채울 필요는 없다. 그리고 칸과 스크롤로 이어져 있죠. 여기 웹툰 이전에 만화에서는 칸과 칸 사이에 홈통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칸 사이를 홈통, 빗물 흐르는 그 홈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칸과 칸 사이에 시간 간격을 말을 해주기도 해요. 컷과 컷 사이 시간, 그리고 스크롤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간이, 예, 딜레이 되는 시간이 좀 생기죠. 그리고 효과선. 효과선이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는 효과선뿐만 아니라 사물의 이동 방향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 캐릭터의 감정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해요. 음. 그렇다면은 이제 이 기타 형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걸 어떻게 병렬하느냐가 의도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겠죠. 음, 글이랑 말풍선, 효과음 같은 경우는 음악으로 치면은 악기의 소리,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칸의 크기, 그리고 길이, 스크롤의 길이나 칸과 칸 사이의 간격, 그리고 칸의 디자인, 그리고 또 연출, 어떤 구도를 쓰느냐, 그런 게 강약 조절을 해줘요. 속도 조절을 해주거나, 강약 조절을 해주거나 하는 거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되게 빨리 넘어갔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다음 강의 때, 네, 다음 강의 때 좀 더 심화 학습할 생각이에요. 오늘은 핥고 가는 정도니까. 음. 그래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 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은 되게 구성하기가 쉽거든요. 첫 번째, 인간의 시선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향합니다. 그래서 보통 웹툰을 볼 때 이렇게 S자로 내려가는 연출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웹툰이나 인스타그램 툰이나 다른 것들을 보면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왼쪽 상단에서부터 보여줘서 이렇게 시선이 흘러가게끔 보여주는 연출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캐릭터의 눈동자 방향, 시선 방향. 제가 이렇게 가리키는 쪽으로 시선이 가시죠.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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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어, 그리고 손가, 1점 투시선 배경을 할 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투시선의 방향에 따라서 시선도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독자의 시선이 흘러가서 내가 의도하고 싶은 바를 캐릭터의 시선, 손가락 방향, 투시선, 아니면 효과선, 이런 것들로 의도를, 네, 충분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잘 안 읽힌다? 그러는 경우는 이런 시선 흐름이 틀렸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늘부터 이제 이걸 듣고 가서 다른 그림들 보시면 그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네, 이거는 사진학에서 나온 건데, 이 구도를
한 분의 이게 삼분할선이라고 하죠. 삼분할선으로 나눠 놨을 때 요 점 4개, 요 점 4개가 사람들이 시선이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요 라인, 요 라인, 이렇게 요 라인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중요한 것들을 위치를 시키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여기로 모여져요.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강의, 다른 데 이어지는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야기의 구조를 배워야겠죠? 그래서 사실 그 노트를 펴고서 앉으면은 아이디어는 되게 많이 떠오르잖아요.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요거, 그리고 이것도 넣어 가지고 다 모여서 웹툰 뭐 1, 2회 분량은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실패하는 이유 1번.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만 잔뜩 모아 놓고서 만들어 놓으면은 처음엔 내가 그릴 땐 재밌는데 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아이디어는 많은데 각 잡고 써 보려면은 지지부진해지는. 나조차도 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은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야 될지를 모르게 되거든요. 네. 거의 99%의 확률로 진행을 잘 못해요. 이런 경우에는 소재만 있고 재료, 음식으로 따지면은 재료만 있고 이야기 레시피가 없는, 요리 레시피가 없는 경우입니다. 라면을 처음 보는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설명서를 보고 하는데 이야기를 레시피 없이 쓰겠다고 하면은 써질 리가 없겠죠. 네. 이 레시피를 제가 강의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산막 구조, 뭐 사전 구조, 뭐 뭐 스토리 비트 쓰기, 영웅의 12단계 여정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는 도저히 설명을 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승전결로만 설명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야기는 결국에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이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전하느냐, 이게 재미를 좌우를 해요. 네. 이야기는 모모한 땡땡이 네모네모 하려고 하지만 블라블라 해서, 그래서 블라블라 해서 결국에는 처음 목표했던 네모네모를 하려는 것 같았지만 블라블라한 역경을 겪죠. 네. 그러나 예상을 뒤집고 결과를 얻어내는 게 기승전결의 짧은 요약본입니다. 기. 모모한 땡땡이 네모네모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단 스토리 쓸 때는 타깃과 컨셉을 정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이야기인가? 그 대상은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가? 이야기를 처음 쓰는 경우 나를 투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타깃이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 컨셉이 되겠죠. 이야기의 컨셉. 그러니까 기승전결에서 이 기 부분은, 특히 기 부분의 첫 장면은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포장지 같은 거예요. 포장지. 그래서 이 기 부분은 타겟과 컨셉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원래 내 목적은 좀 음흉하게 감춰 놔야 돼요. 나의 원래 목적, 의도는. 어 테마랑 컨셉은 확실히 다른 겁니다. 테마는 가치관, 세계관 등을 담고,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 그 주제 의식 등을 담고 있고, 컨셉은 포장지예요, 포장지. 그러니까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런 어 최근 트렌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컨셉이 되겠죠. 왜냐면은 독자들은 이 작품 안에 들어오자마자 주인공을 찾는 게 본능이거든요. 주인공을 찾아서 나를 이입을 시키는데, 이 주인공한테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은 설득이 실패하게 돼요. 입구부터 이제 컷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모한 땡땡이가 네모네모하려는 것은 이 작품의 타깃층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원형이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외모지상주의나, 뭐 최근에 작품 뭐 있죠? 다른 되게 그런 작품들 보면은 되게 '나 되게 멋있어지고 싶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한 이야기의 예는, 내가 도전하려는 장르가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주체성 강한 여성 독자들이 가장 많은 장르인데, 나는 주인공을 40 대에 40 대가 과거로 회귀를 해 가지고 캔디 형의 여주인공이 근사한 벤츠남을 만나는 이야기, 이런 경우에는 전혀 타겟과 컨셉을 잘못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타겟을 잘못 잡은 거죠. 컨셉은 만약에 뭐 같은 40 대한테 뭐 하면은 먹힐 수도 있겠지만, 타겟은 완전 잘못 잡은 거죠. 음. 이 욕망이 클 필요는 없어요. 단순히 그냥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거, 그게 욕망일 수도 있고, 뭐 되게 막 욕망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것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복잡하고 대단할 필요 없이 아주 작은 것도 욕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기승전결의 기는 이 컨셉과 타겟의 욕망에 부합하는 모모한 땡땡이가 네모네모 욕망하려고 하는 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인공이 블라블라해서 네모네모 욕망하려는 것을 이루려는 것 같았지만 까지가 승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재미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시리즈물에서는 독자들 반응에 따라서 이 부분이 진짜 계속 길어질 수가 있어요. 주인공이랑 독자들이 욕망을 이루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로맨스로 따지면 이렇게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랑 이루어지기 전에 막 서로 막 투닥투닥하는 부분, 뭐 츤데레처럼 뭐 서로 꽁냥꽁냥하는 부분들이 될 것이고, 액션물에서는 주인공이 막 기술을 익혀 동료들을 만나, 그러면서 뭐 되게 조무래기 같은 일진들을 도장 깨기를 하고 다니는 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잖아요. 점점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승 부분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근데 그 처음에 이 모모한 땡땡이가 네모네모 하려고 했지만, 이 어떤 방해로 인해서 처음에는 좌절을 당해요. 근데 이 좌절을 극복하는 재미, 또 그다음 단계 좌절이 와서 그것을 극복하는 재미, 이런 것들을 독자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 땡땡이는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물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이 상황에서 뭐 친구도 얻고 여자친구와의 뭐 사랑도 뭐 쟁취를 하고 능력도 키우게 되고 뭔가 막 다 잘 될 것 같아. 여기서 독자들이 그 약간 대리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락적인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방해물에 대한 처음 인상보다 그 방해물들이 쪼금 하찮은 거야. 그래서 '금방 이거 해치우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손쉽고 빠져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돼요, 잘 만들어진 이야기 내에서는. 예. 근데 이 해결 과정, 게다가 이 승 부분의 장애물을 해결하는 과정에 그 작품 타겟들이 공감할 법한 그리고 흥미를 느끼는 요소들을 넣으면은 이 몰입감과 재미가 배가 되겠죠. 그런데 되게 잘 될 것 같은 이 재미 상황에서 역경이 나타나게 되죠. 이야기의 벌써 중반을 넘어가서 뭐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하나 둘 셋 4분의 3 지점? 4분의 3 지점에서 역경을 겪게 돼요. 이 앞에서 나왔던 방해물들은 전부 페이크였던 거야. 무시무시한 방해물은 진짜 따로 있었어. 어. 여태까지 써 왔던 방법들이 먹히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좀 끈끈했던 동료들과도 와해가 된다거나, 맞아. 거짓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던 거야, 독자들마저도. 그러면은 독자들은 이미 여기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막 빠져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막 손에 땀을 쥐면서. 여태까지 쌓아왔던 게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장애물이 되기도 해. 최종 보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 땡땡한 어 맞아요. 그 최종 보스의 가장 큰 무기가 이 모모한 땡땡이의 정신력을 완전 멘탈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멘탈이 막 나가 버려, 땡땡이가. 어. 근데 이 땡땡이가 꼭 엄청난 악당, 인물일 필요가 없어요. 인물일 필요가 없고 그러한 상황 아니면은 뭐 정신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재난물이면은 그 지구가 이렇게 지진에 의해 가지고 막 쪼개지고 있는데 그 주인공들이 좀 어떤 실마리를 막 얻어냈단 말이야. 근데 뭐 지구 충돌 10초 뭐 갑자기 소행성이 막 저기서 날아오고 있대. 그럼 이제 다 죽는 거야, 지구 충돌 10초 전. 그러면은 인제 영화에서 보면은 클라이막스 부분에 다가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모모한 땡땡이가 네모네모 하고 싶었던 욕망, 어 맞아. 그 근본적인 원인에 공격을 퍼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완전 근본적인 원인에 공격을 막 퍼붓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다 죽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막. 실제로 이런 거를 뭐 12가지 영웅의 여정에서는 동굴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결 네. 결에서는 예상을 뒤집고 결과를 얻어내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극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독자들마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어내고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거든요. 주인공이 처음에 얻으려고 했던 걸 얻지 못해도 상관은 없어. 결국에는 그 네모네모 욕망을 하려고 했었던 그 근본 원인이, 그때 마음속의 근본 원인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욕망을 하려고 했던 거는 겉으로 쌓여진 그런 문제였지, 사실 그 내부에 있었던 거는 주인공 "너의 그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맞아요. 주인공이
처음에 얻으려고 했던 거를 얻지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주인공이 죽거나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통 이 해결이 되는 실마리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기승전결의 기 부분 있죠. 기 부분에서 잠깐 숨겨놨었던 그 컨셉, 포장지에 잠깐 숨겨놨었던 그 부분에 실마리가 있어야 돼요. 꼭 그 부분에서 별의 해결책을 마련을 해줘야 사람들이 음, 사람들이 그거를 예상치 못했던 예상치는 못했지만 하지만 예상은 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 부분에서 음흉하게 감춰놨었던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제의식이라든지 네, 테마, 이 세계가 내가 그 작가가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 그런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은 이 기 부분에서 캐릭터의 흥미를 느끼고 승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고 매료돼서 전 부분에서 주인공한테 완전히 동화돼 버려요. 그래서 이 결 부분의 문제가 해소되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완전히 작가의 의도에 설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화를 결제를 하거나 진짜 팬이 되거나 이거 완전 가짜기였다, 명작이었다. 그게 되는 거겠죠. 만족감을 줘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만화를 그린다는 것은 사물을 옮겨 그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미지는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의도된 순서로 병렬된 그림 및 기타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만화를 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처음이자 마지막은 모두 의도에 의해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의도가 고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술적인 가치를 가진다거나 뭔가 나 이 사람들한테 도덕성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또 고결하다고 뭐 고결하고 고결하지 않은 거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돈 벌고 싶어서 이거 그냥 사람들한테 유발하게 하고 싶어. 나 이 사람들 가산 탕진시켜버릴 거야. 그런 게 의도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꼭 어떤 대단한 의도를 가지고 만화를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이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무엇에 대해서 내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최대 효율적인 장치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 그게 그냥 평소에 가져야 될 습관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만 만족시킬 것이냐. 그래서 내가 그림을 못 그린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설명을, 아마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되게 생각이 많아지실 거예요. 스토리를 짤 때. 근데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기승전결을 나눈다는 게 근육에다가 내 등 근육에 이걸 새겨야 돼.
맞아요. 네. 내 등 근육에 근데 이걸 새겨야 돼. 등 근육에. 등 근육에 새겨서 그냥 뭐 나오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작법을 한 2017년 때부터 배웠었는데 이제서야 이해가 되거든요. 물론 저는 굉장히 3분의 1의 속도로 느리게 맞지만. 음. 다들 아시는 내용이었을 텐데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벌써 끝이죠. 11 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